안녕하세요. 울림이 되는 영어 에코잉글리시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의 고민이죠. 오픽과 오픽 라이팅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저는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뉴욕에서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후에는 중소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국세청 세무 업무를 도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 이렇게 공문 같은 거 쓰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감사 업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할 때는 이런저런 것들 이렇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전혀 부담이 없는 토픽이었어요. It was a piece of cake. Right? 그런데 2011년도에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시험을 정말 많이 보는구나였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 오픽 시험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시험인지 몰랐고, 근데 가르쳐 보고는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부딪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스타 강사들의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험도 쳐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험 본 팁을 제가 그때 출강하던 그 회사의 기업의 학생들과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오픽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제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다 오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퍼온 것들 제가 추가로 설명 달아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이 두 개의 시험, 오픽과 오픽 라이팅에서 만점을 받은 제 꿀팁들을 이제 한 주에 조금씩 공개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왼쪽 화면 보시면 오픽 홈페이지가 나와요. 주소는 여기 오른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참고 부탁드려요.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셔서 오픽, OPIC 검색하셔도 이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단에 여기 시험 소개라고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요거 눌러보시면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더 상세하게 나와요. 물론 시험 접수랑 그다음에 성적 확인도 바로 가능하고요. 성적도 요즘은 굉장히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오픽의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Global Tasks, Function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text, Content, Accuracy, Comprehensibility, 텍스트 타입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자유자재로 어떤 질문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은 아무래도 성인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토픽이나 그거에 대한 다양한 어휘, 문맥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확성이죠. 네. 그리고 보편적인 이해도, 그 다음에 질문을 얼만큼 잘 이해해서 이제 동문서답을 하지 않는가, 그걸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은 이제 말하는 사람의 발화량.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너무 단답형으로 그냥 디테일 없이 그냥 짤막하게만 이야기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구조가 막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 섞여 있지는 않은지, 이제 그런 구조를 얼만큼 잘 짜서, 네.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디테일을 잘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오픽의 시험 구성이 나와요. 그래서 오자마자 시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한 20분 가량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사전 설문을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것들, 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 나의 가족
여부, 네, 결혼했는지, 뭐 자녀가 있는지, 아니면 미혼인지 그런 것들 물어보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출퇴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기억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취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특히나 남자분들은 베이스볼, 야구나 아니면 골프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my hobby is playing golf 이렇게 설문지 딱 찍었어요. 근데 그 골프장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라는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의 그 경치를 묘사를 해보라든지 누구랑 자주 골프를 치는지 어디 가서 자주 치는지 골프장에서 있었던 제일 뭐 즐거웠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골프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가르쳐 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요가가 취미라고 했는데 요가를 말로 설명을 해서 제 설명만 듣고도 완전 생초보가 따라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게 그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요가를 미국에서 영어로 먼저 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이 잘 통과를 했지만 야구라든지 네, 농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휘 습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사전 설문에 대한 답변은 미리미리 한 1분 30초에서 2분 안팎의 분량으로 준비를 미리 해 두시고 연습해 두시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은 시험의 난이도 결정을 위한 자기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거를 쉬운 질문을 할 건지 아니면 어려운 질문을 할 건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건지 죄송해요. 그렇게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0년씩이나 살다 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 해서 최고 난이도 높은 걸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다가 정말 한 첫 번째 세션에서 한 3분 이상은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유 만점은 못 나오겠구나 막 그랬던 기억은 나요. 그렇지만 시험 보다 보면 난이도 재조정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화면 구성이라든지 청취, 그 다음에 답변 방법 안내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연습하는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이제 40분간 네, 여기 보이시죠? 40분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 맞춤형 문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베이 설문지를 이렇게 다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 청취는 2번씩 할 수 있고요. 문항별 답변 시간 제한 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좀 수다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질문에 답변을 평균 3분 50초 가량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정도 됐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이분은 시험을 40분 내에 끝내지 못하고 시험 응시료만 날렸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 재조정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왜 첫 번째 그 파트에서 하고 이렇게 긴장을 했냐면요. 첫 번째 질문은 Tell me about the community that you live in 였어요. 네,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어디 무슨 동에 살았고 그냥 뭐 빌라 단지고 그냥 조용하다, 깨끗하다, 밤에 치안 좋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부대 시설이 편리한 것들이 많아서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주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지 했는데 갑자기 연계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Tell me about the community event that took place. 이렇게 나오는데, community event? 지역 행사? 뭐 있지? 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조차도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드라마 작가가 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지방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동네에서 하는 행사 뭐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렇게 딱 임기응변으로 떠올랐던 게 벼룩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벼룩시장이 있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거기서 되게 예쁜 수정 목걸이를 샀다. 되게 싸고 뭐 좋은 거였는데 그 목걸이가 마음에 들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아직도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네, 가끔씩 이런 이벤트들이, 이런 지역 행사들이 열려서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커뮤니티 이벤트, 지역사회 이벤트에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좀 진땀을 좀 많이 뺐었죠. 그래서 처음 시험 초반에는 제가 이게 한 거의 한 2분 30초? 정도는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난이도 재조정을 할 때는 저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어드밴스 로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어려운 질문, 뭐 쉬운 질문, 비슷한 질문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 고득점 받지 않으면 나에게는 이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why don't you go for it? Right? 자, 어려운 거 그냥 선택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망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나는 그래도 회사에서 그렇게 높은 등급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거 네, 만약에 낮은 등급이었으면 나는 그 다음 등급이 목표야. 너 그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세션. 네, 요것도 이제 똑같이 진행이 돼요. 네, 개인 맞춤형 문항이고 질문 청취는 2번밖에 들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제한 없고 7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들을 했으면 이제 답변 전송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평가를 하겠죠. 요즘은 결과 통보가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속한 평가 결과 통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Within 5 business days, guys. Isn't that fast? 저 예전에 한 2주 정도 기다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네, 조만간 다시 보기는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에서 또 다른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 화면에는 이제 오픽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어드밴스 로우가 있죠. 이게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OPI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시험 응시료가 일반 오픽 시험보다는 2배가량 비싸요. 네, 가격은 역시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문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픽 같은 경우도 성적표 뒷면에 좀 더 이렇게 상세한 코멘트 다룰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그거 역시도 이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옵션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요 레벨에 있어요. 나비스 레벨이에요. 비기너 레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헛된 꿈이고 욕심이라는 거 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팩트 폭행 날려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달달달달 외워서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곧 잊혀질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익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나가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내 머릿속에 남는 영어가 되는 거니까요. 아셨죠? 자, 욕심은 금물입니다. 좀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오래 해 주시는 분들만이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그 영어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승자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안내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 인사말은 영어로 해보려고 해요. 맨날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영어 강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건가 하는 그런 조금 긴장감이 들어서요. Am I ready? Yes, I am. Yes. 맨날 여러분께 Are you ready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가 제 자신에게 Am I ready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네. Yes, so starting next week, I'll be posting lectures on specific OP questions and tips on what to do and what's not to do for your OPIC and writing OPIC exams. So I would like to ask you to stay tuned for the next posting. Oh, one more thing. Please visit my Facebook group page and feel free to leave any messages or comments. Also,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next week. Bye.